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첩첩산 중 호랑이도 발 시려 울고 간다는 강원도 인제 골짜기 이야기올시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장가 한번 잘못. 아니 차 가서 인생이 뒤집힌 한 사내의 기가 막힌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그 깊은 산골에 박돌석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 성품 착하고 나무 잘하고 숯 잘 굽는 건 동네방네가 다 아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으니 바로 이불 속 시린 발 녹여줄 마누라였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면 돌석이는 나도 외롭다 이놈아 하며 맹물만 들이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도 참말처럼 들리게 한다는 중매쟁이 뺑파 할멈이 돌석이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돌석아, 내 너 장가 보내주려고 저 아랫마을 심리밭까지 가서 기가 막힌 규수를 찾아냈다. 얼굴이 아주 달덩이여 달덩이. 성품은 또 어떻고? 옥굿을 굴러가듯 나긋나긋한 게 내가 딱 꿈에 그리던 여우 같은 색시란다. 그 말에 우리 순진한 돌석이 눈이 뱅글뱅글 돌아갔지 뭐겠습니까? 허, 정말입니까? 달덩이 같고 여우 같은 색시요? 암만. 근데 워낙 귀한 집 딸이라 혼수 비용이 좀 많이 드네. 내가 모아둔 돈이랑 저 외양간 송아지 한 마리만 내주면 내가 당장 업어오마. 아이고 맙소사. 돌석이는 그 길로 장판 밑에 꼬깃꼬깃 숨겨둔 전 재산이랑 자식같이 키운 송아지 고삐를 뺑파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치르는 혼사였지만 중매쟁이 말만 철석같이 믿은 거지요. 드디어 대망의 혼례 날. 산골 오솔길 저편에서 닐리리야 풍악 소리는 없어도 덜컹거리는 가마 한 채가 올라옵니다. 돌석이는 심장이 콩닥콩닥 입은 귀에 걸려서 춤이라도 출 판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여우 같은 마누라랑 사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가마가 가까이 오는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가마꾼 4명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네. 이 안에 쌀가마니를 실었나 바위를 실었나. 쿵. 마당에 가마가 내려앉는데 땅이 다 울립니다. 돌석이 침을 꼴깍 삼키며 가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인 나오시지요. 그 순간 가마 문 밖으로 나온 건 뽀얀 손이 아니라 소뚜껑만 한 손이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인. 아니, 거대한 산맥 같은 그림자가 돌석이를 덮쳤으니 달덩이는 맞는데 보름달이 아니라 아주 꽉 찬 대보름달처럼 넙대대하고 여우는커녕 겨울잠 자다 깬 곰처럼 우람한 여인이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석이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지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이게 사람이여, 산적 두목이여.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전 재산 털어 데려온 색시가 장군감이라니. 뺑파 할멈은 벌써 주랭랑을 쳤고 마당엔 찬바람만 쌩쌩 부는데 우뚝 서 있는 새색시 곰례 돌석이를 내려다보며 굵직한 목소리로 첫마디를 뱉습니다. 서방님 밥은 주십니까? 자, 첫 단추부터 아주 제대로 잘못 끼워진 이 부부. 과연 돌석이는 이 곰 같은 색시와 하룻밤이라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신방에 들어오자마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서방님한테 절을 올리기는커녕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더니 밥솥을 통째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숟가락도 감질난다며 국자로 밥을 퍼먹는데 와구와구 쩝쩝 어찌나 잘 먹는지 쌀 한 가마니가 사흘을 못 갈 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기가 막혀서 입이 딱 벌어졌지요. 이보시오, 부인.
체하겠소. 누가 뺏어 먹는답니까? 하지만 곰내는 들은 채도 않고 빈솥을 벅벅 긁으며 말했지요. 힘을 써야 밥값을 하지요. 더 없습니까? 그날 밤 돌석이는 여우 같은 색시는 고사하고 곰 한 마리를 껴안고 자는 기분이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돌석이의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이, 재수옴 붙었네. 뺑파 할망구한테 속아도 유분수지. 임자, 듣소. 4살 똑 거덜나기 전에 자네를 돌려보낼 테니 그리 아시오. 매정하게 쏘아붙이고 돌석이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보통 여인네 같으면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렸을 텐데 우리 곰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더니 마당에 있는 장작더미로 다가갔지요. 돌석이가 낑낑대며 반나절은 패야 할 참나무 장작을 곰내는 한 손에 도끼 들고 얍, 기합 한 번 주더니 우지끈 순식간에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저 집은 머슴을 들였나? 힘쓰는 게 아주 장사여, 장사. 박서방 밤에 잠은 다 잤네 그려. 저 힘에 눌려 살려면 꽤나 고생하겠어. 동네방네 소문이 나니 돌석이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곰내는 시키지도 않은 밭일이며 지붕 이기며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 잘하고 밥 잘 먹고 튼튼하니 나무랄 데가 없는데 돌석이 눈에는 그저 저 덩치 큰 여인이 부담스럽고 믿기만 한 겁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돌석이의 마음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곰내가 국이라도 한술 뜨려 하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지요. 그 덩치 유지하려면 많이도 드셔야겠지. 드시오, 다 드시오. 내 봄에 꽃 피자마자 자네를 친정으로 쫓아보낼 테니 그때까지만 실컷 드시란 말이오. 그 모진 말에도 곰내는 묵묵히 밥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속이 어디 돌덩이입니까? 고개 숙인 곰내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는 걸 무심한 돌석이만 못 봤을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날따라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휘잉, 우웅, 산짐승이 우는 것처럼 기괴한 바람 소리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더니 하늘이 시커먼 먹물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멍석이 휙 날아가고 외양간의 소가 불안한 듯 음메 마이너스 하고 울어댔지요. 돌석이가 방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날씨가 왜 이래? 눈 냄새가 나는데. 이거 예사 눈이 아니겠는걸?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과 곰리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을 100년 만의 대폭설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봄이 오면 갈라서 자던 두 사람 앞에 닥친 피할 수 없는 재앙. 과연 이 앙숙 같은 부부는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산골에 쏟아진 눈은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미친 듯이 퍼붓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우웅 쾅 하며 집채만 한 바위가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아침이 밝았는데도 방 안이 컴컴합니다. 박서방이 이상하다 싶어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턱 꿈쩍도 안 합니다. 밤새 내린 눈이 처마 밑까지 차올라 문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우리 꼼짝없이 갇혔네. 박서방이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를 치는데 곰내는 태연하게 아궁이 옆을 파내더니 쥐구멍만 한쪽 창을 냅니다. 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어휴, 세상 천지가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길도 없고 나무도 없고
오직 허리춤까지 쌓인 눈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째가 되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땔감은 바닥을 드러내 방바닥이 냉골처럼 식어가고 쌀독도 비어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밤이면 산짐승들이 내려와 울어댑니다. 아우! 굶주린 늑대떼가 눈냄새를 맡고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소리에 박서방은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임자, 저 소리 들리나? 우린 이제 죽었어. 얼어 죽거나 늑대밥이 되거나 둘 중 하나야. 박서방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떠는데 곰내는 말없이 낯을 갈고 있었습니다. 석석, 석석. 그 소리가 어찌나 서늘한지 늑대 울음소리보다 더 무섭더랍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터졌습니다. 워낙 눈이 많이 오니 그 무거운 습설의 무게를 낡은 초가집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천장에서 지그덕, 지그덕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 박서방이 다급하게 대들보를 올려다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오래된 석가래 하나가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처럼 부러지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필이면 땔감을 가지러 가던 박서방 머리 위로 육중한 나무 기둥과 흙더미가 덮친 겁니다. 박서방은 피할 새도 없이 무너진 나무 더미에 깔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짓눌리고 숨은 턱턱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저승사자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장가 한번 잘못 들어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박서방이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질끈 감으려던 찰나 뿌연 먼지 구덩이 속에서 쿵, 쿵, 쿵 땅을 울리는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희미한 시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냐고요? 저승사자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구박하던 곰단지 마누라, 곰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장정 셋이 달려들어도 들까 말까 한 저 무거운 대들보를 과연 여인네 혼자 힘으로 어찌한단 말입니까? 박서방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과연 박서방은 이대로 비명 행사하여 귀신이 될지 아니면 기적처럼 살아날 수 있을지. 깔려 죽게 생긴 박서방 앞을 가로막은 우리의 곰내. 보통 여인네 같으면 아이고 사람 살려 하고 주저앉아 울기나 했겠지요. 하지만 곰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대들보 밑으로 제 몸을 쑥 집어넣더니 그 떡 벌어진 어깨를 기둥 아래 딱 받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아랫배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기압을 터뜨립니다. 으라차차차차. 장정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을 그 육중한 통나무가 곰내의 어깨 위에서 지지직 하며 들리기 시작합니다. 곰내의 목에 핏대가 솟고 이마에선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절 입구에 서 있는 금강역사 같더란 말입니다. 곰내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못하십니까? 어서 나오지 않고. 박서방은 넋이 나가 있다가 그 호통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며 쥐새끼처럼 엉금엉금 기어 나왔지요. 박서방이 몸을 완전히 빼내자마자 곰내는 참고 있던 숨을 후마이너스 내뱉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대들보가 바닥을 내리치며 흙먼지가 풀썩 일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지요. 헉! 헉! 임자, 괜찮나? 박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거운 나무를 받치느라 곰리의 저고리 어깨춤이 찢겨나가고 살같이 벗겨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박서방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곰단지라 놀리고 식충이라 구박했던 그 어깨였습니다. 하지만 그 넓고 투박한 어깨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저승문턱을 넘고 있었겠지요. 박서방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박서방은 아픈 다리도 잊은 채 곰리 앞으로 기어가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천하의 몹쓸 놈이 바로 나요. 이 못난 놈 살리겠다고 그 고운 몸을. 고운 몸이라니요? 며칠 전만 해도 산적 두목 같다고 욕하던 입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박서방 눈에는 곰례가 선녀보다 곱고 관우 장군보다 듬직해 보였던 겁니다. 곰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씩 웃으며 박서방의 손을 투박하게 잡았습니다. 서방님 산골 살림이 어디 얼굴 뜯어먹고 삽니까? 사내 하나 살렸으면 내 밥값은 한 거 아닙니까? 캬 말씀 한번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무너진 집 한 구석에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좁은 방 안은 한여름 아랫목처럼 뜨끈뜨끈했지요. 자, 모진 겨울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은 오는 법이지요. 그 지긋지긋하던 눈도 봄볕 아래서는 스르르 녹아 없어지고 박서방네 무너진 지붕 위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비춥니다. 마을길이 뚫리자마자 동네 사람들이 박서방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기가 안 났으니 다들 박서방 부부가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시신이나 수습해 주자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폭설에 무너졌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튼튼한 통나무로 기둥을 새로 세운 번듯한 집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마당 한가운데서 우리의 곰례가 콧노래를 흥얼거려가며 집채만한 바위를 들어 옮기고 있고 그 옆에서 박서방은 곰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인, 무겁지 않소? 쉬었다 하시오. 내 팔다리만 멀쩡했어도 내가 하는 건데. 호호, 서방님은 들어가 쉬세요. 이깟 돌덩이야 공깃돌이지요. 모습을 본 얄미운 이웃 칠성이가 빈정거립니다. 어이구, 박서방. 자네 아직도 저 곰단지 같은 색시랑 사나? 봄 되면 내쫓는다더니 정이라도 든 게야? 쯧쯧. 예전 같으면 얼굴을 붉히며 숨었을 박서방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부라리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게, 곰단지라니. 말 조심하게.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여장군이여. 자네들 마누라가 무너지는 집 기둥을 한 손으로 떠받칠 수 있어? 내 마누라는 겉은 무쇠 같아도 속은 비단결보다 고운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일세. 천금을 준대도 내 마누라랑은 안 바꾸네. 그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큰지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지요. 그 뒤에서 곰례가 수줍게물론 겉보기엔 우직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박서방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어미를 닮아 힘이 장사고 아비를 닮아 심성이 고와서 산골짜기 제일 가는 효자 효녀로 자랐답니다. 농사일이면 농사일, 사냥이면 사냥, 부부가 손발이 척척 맞으니 곳간에 쌀 떨어질 날이 없었지요. 박서방은 늙어 꼬부랑 할배가 되어서도
동네 사랑방에만 가면 마누라 자랑을 늘어놓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허허, 자네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나? 얼굴 반반한 건 한순간이지만 환란을 함께 겪은 짝은 평생 가는 보물단지요. 보물단지.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댁에 계신 짝꿍이 좀 투박해 보이고 잔소리가 심하다고 구박하진 않으셨는지요? 하지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등을 지켜줄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엔 집에 들어가서 쑥스러워도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임자, 있어줘서 고맙소. 하고 말이죠. 그럼 재미지고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